허경영 토요 강연 1297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인 나우.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 행주대첩이 있었던 행주산성에서 허경영이 한 말이다. 대첩이란 크게 이겼다는 것을 뜻한다. 대승이란 마른 운동 경기에서 쓰고 대첩은 전투나 전쟁에 쓰인다. 이 패산사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새는 것과 같다. 정치권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보면 이런 말이 생각난다. 정책하는 사이 국민들 다 죽는다. 과거 25년 전 허경영이 결혼하면 3억 출산 시에 3천만 원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국민이 헛소리로 치부했다. 그 당시 이 돈 줬으면 전부 결혼하고 애 낳고 저출산 문제 전부 해결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한 달에 몇만 원 기본소득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 가서 한 달에 4만 원 주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소득 줍니다라고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못한다.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대선 후보들로 난립해 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238%, 한국의 국가 부채는 40%다. 반면 일본 국민 가계부채는 60%, 한국 국민의 가계부채는 100%다. 일본의 가계부채는 100% 무이자다. 근데 한국의 가계부채는 1년에 100조가 이자로 나간다. 2000조의 가계부채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준다. 허경영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이 1차 2000조, 2차 2000조, 3차 2000조로 총 6000조를 방출한다. 여러분은 나라를 어떻게 살리는지 도통 아는 경제학자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경제학자도 없고 국민을 살리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살린 3대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3명이다. 나머지 대통령들은 경제 대통령이 아니다. 전두환 때는 집 샀는데 나중에 민주화 대통령 때는 집을 팔았다. 집값이 올라가서 3명의 대통령이 있을 때는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와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비슷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투기를 하니까 버는 돈과 집값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허경영을 속일 수는 없다. 허경영은 그들의 의도를 전부 알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는 택시 기사도 집을 살 수 있었다. 모든 국민이 희망이 있었다. 요즘은 어떤가? 꿈같은 이야기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요새 애들이 월급 모아도 집을 못 산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3억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정치가 집값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고 결혼하면 3억,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옛날에 단칸방에 무일푼으로 집 살 수 있었지만 너희는 그냥 처음부터 월세방만 살다가 비참한 신세가 돼. 그러니 국가가 3억을 주는 겁니다. 허경영이 대통령 되면 2달 안에 18세 이상 국민들은 전부 1억을 받는다. 다만 상류층은 해당 안 된다. 중산층까지 1차 2000조가 들어갑니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할 때 사인 하나로 시행됐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회 동의를 받았다면 국회의원들이 비자금을 전부 빼돌렸을 것이다. 사인한 순간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1억씩 받으면 애들 2명이 있는 집은 4억씩 들어오면 아이들과 상의해서 집안 빚을 갚을 수 있다. 결국 2000조의 돈 중 1800조 정도가 다시 은행으로 회수된다. 그러면 매년 100조의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 100조가 시장에 풀린다. 국가가 살아난다. 허경영이 대통령 되면 주는 1억 원과 매월 주는 국민배당금 150만 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압류하지 않는다. 민사든 형사든 어떤 소송에도 가져갈 수 없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잠자고 먹고 할 수 있는 돈은 압류가 안 된다. 돈이 계속 쌓이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다.
나라가 믿음이 가고 이웃이 믿음이 가고 콧노래가 나오고 아파서 쉬어도 돈은 계속 들어온다. 여유가 생겨 국민들 삶의 질이 급격히 올라간다. 국민배당금 때문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돈 덩어리로 보이고 아내가 돈을 못 벌어도 돈 덩어리로 보인다. 가정이 화목해진다.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소중해진다. 반면 지금은 서로가 원수다. 박정희 때는 국민이 빚이 없었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문민정부 들어와서 카드 대란이 일어난다. 아무것도 모르고 카드를 발행하니까 그것을 닦아 쓰기 시작한 거다. 빚이 생기기 시작한다. 온 집안이 카드를 쓰니 빚이 눈덩이처럼 생겼다. 아들이 카드 빚 5천만 원 만들고 집에 들어온다. 집안이 무너진다. 국민들은 소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닦아 써서 소비는 올리면서 빚은 늘어나는 이상한 형국이 되어버린 거다.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과 국민의 빚이 동시에 급상승했다. 집을 살 수가 없다. 이것은 허경영이 대통령이 된다면 단박에 잡을 수 있다. 허경영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책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낭떠러지 앞에 있다. 일본이 저들 교과서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써놓는다. 그 이유가 한국을 무시해서다. 킥하면 전직 대통령 잡아넣고 탄핵시키고 하는데 일본은 당연히 저들도 얼마 안 가 잡혀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 서로 싸우고 잡아먹기에 바쁜데 신경도 안 쓴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저러는 것은 전부 우리 탓이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잡아놓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정리법 권천. 인정은 이치를 못 이기고 이치는 법을 못 이기고 법은 권력을 못 이긴다. 법은 권력자가 만든 것이다. 법을 만든 자를 법이 잡아넣는 형국이다. 이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권력자는 운이 좌우한다. 여기에 법을 들어대면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후락을 북한에 보냈고 김대중 대통령도 북한에 갔다. 이것은 법으로 하면 불법이다. 근데 대통령이 할 때는 형사소추할 수 없다. 시비를 걸 수 없다.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것은 법이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통치행위일지라도 내란이나 외란을 일으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은 최순실 같은 비선 보좌관을 1000명이라도 둘 수 있다.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고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시킬 수도 있다. 꼭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 국민들이 어떻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비선들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부채를 확 늘려서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 마른 땅에 펌프물을 왕창 부어서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다단계에 피해 본 국민들에게 한번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국회의원들 눈치 보면 국민들에게 돈을 줄 수 없다. 예산을 깎을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원 무보수로 할 수가 있나. 이것은 허경영만이 가능하다. 이재명,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은 다 훌륭한데 그 국회의원들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허경영은 다르다. 서울은 원래 서울이다. 지구에 영원히 붙어있는 곳이다. 그래서 서울 주변에 서경, 동경, 북경, 남경이 감싸고 있다. 허경영은 인간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허락받은 자다. 인간들은 지구의 방랑자고 허경영은 우주의 방랑자다. 인간은 지구를 계속 윤회하다가 허경영을 만나면 방랑을 끝내고 백궁으로 갈 수 있다. 코리아도 원래 코레다. 코리아가 아닌 코어다. 빛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이란 뜻이다. 본태양, 핵을 말한다. 그래서 허경영이 코어의 소울에서 태어났다.